사실 그 문장 자르는 거는 제일 기본적인 거 있잖아. 이제 중학교 때 끊어읽기 같은 거 시킬 때, 펜 어디 갔지? 안 꺼냈나? 안 꺼내고 펜을 안 꺼냈는데? 어디 있냐? 이거 왜 끊어읽기 같은 거 중징 때 처음 배운다 그러면 요렇게 시키잖아요. 투부정사 앞에서 끊고 뭐 관계대명사 접속사 앞에서 끊고 전치사 앞에서 끊고 이렇게 사실 얘는 이제 투부정사니까 이렇게 끊읍시다. 이런 식으로 끊으라고 하잖아. 투부정사 앞에서 끊고 전치사 앞에서 끊고 접속사 앞에서 끊고 여기는 주어 동사니까 동사 뒤에서 끊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기계적으로 시키는 거긴 한데 그렇게 덩어리를 묶다 보면 뭐 자기만의 패턴이 생겨요. 그러니까 사실 나 같은 경우는 요까지는 안 끊을 것 같아. 근데 여기서는 끊기는 게 맞아요. 왜냐면 의미가 나뉘거든. 그래서 사실 요런 문장은 잘 읽히지 않아? 이 정도 되는 문장은? 그죠? 결국은 뭔 소리냐면 문장 구조가 길고 어려우면 안 보인다는 거. 그러니까 그건 연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바로 보이잖아. 원투 뒤에 투부정사 목적어. 그 다음에 스테이의 목적어 역할하는 의주동. 이런 게 바로 보인단 말이에요. 쉬우니까. 근데 구동사가 있는데 그 구동사 사이에 전명구가 끼어있고 전명구의 전치사 뒤에 오는 명사를 수식하는 관계사절이 끼어있고 막 이래버리면 이제 그때부터 헷갈리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똑같은 패턴인데 하다 보면 늘 거예요. 시간 투자를 하면 빨라지고 늡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단어를 몰라서 그걸 못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예. 뭐 하는 거야,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세워줘. 아, 진짜. 그거를 제가 학원에서 시간표를 잘못 보내줘가지고, 아, 진짜 이렇게 외울 수 있었는데, 내 지금 아니, 그거 오늘 얘기잖아요, 선생님. 왜 오늘 외우시냐고요? 숙제를 오늘 드린 게 아닌데요. 이 망할 놈아. 어? 어? 원래 오기 전에는 어쩌라고. 그러면 이제 어제 외우라고. 하루 전에 외우고 다시 보라고. 자, 봅시다. 우리 220, 옛날 거 합시다. 얘도 지금 한 20문제? 이렇게 남아가지고. 뭔가 약간 그냥 가기는 찝찝하니까. 그럼 24번. 풀어져 있어요? 그럼 여기가 아닌가 본데요? 여기보다 많이 돼 있어요? 몇 번까지예요? 30번. 230까지 적혀 있어요? 아, 숙제를 안 하셨나 보네요, 그러면. 몰라요. 나도 기억 안 나요. 이제 이거 우리 마지막 수업이 언제야? 8월 23일이에요. 기억이 나겠어요? 야, 9월 23일이어도 기억 못해. 10월 13일이어도 기억 못하겠다, 씨. 그럼 일단 231번부터 같이 풀어봅시다. 한번 쑥 후딱 다 찾아보고, 무슨 소리죠? 무슨 개 짖는 소리가 나? 231번 한번 풀어보시고 같이 볼게요.
됐네. 이거네. 일단 봅시다. 231번. 아, 아직 풀고 계시는군요. 이거, 이거. 됐어요? 답이 몇 번이에요? 몇 번 했어? 자, 일단 3 이상? 6번. 3 이상? 답이 여기에요. 지금 맨 앞에서부터 비슷한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거든요. 5번. 봅시다. 1번. Normally, 일반적으로요. 보통, bodies and face work together. 요만큼 한 덩어리 가면 되겠네요. 얘네들은 함께 일해요. As integrated units. as는 여기서 전치사로 쓰였으니까 전치사에서는 태반이 로 혹은 로서죠. 그럼 통합적인 unit은요. 뭐 단위나 구성 요소 뭐 이런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요. 혹은 이게 사람인 경우에는 요원이란 말 우리 거의 쓸 일이 없으니까 행위자라고 합시다. 사물이면 단위 혹은 구성 요소, 사람인 경우에는 행위자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면 integrate는 통합시키다죠. 통합된 단위로서 함께 굴러가는 게 몸하고 얼굴이래요. conveniently, 편리하게도가 되겠죠. 그러면 편리하게도 좀 어색하니까 편의적으로 우리가 편리하도록 experiments can separate and realign face and bodies. 실험은 동사할 수 있대요. separate 분리시킬 수도 있고 align이 무슨 말이죠? 이렇게 align. 배열. 오케이, 배열, 정렬 시키다 하면 되죠. 정렬시키다, 배열시키다. 정열. 오와 열 맞죠? 정열. 그러네. 정열. 이 정열이잖아. 뻥청아. 정렬시키다. 정열시키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분리시키고 정렬시킬 수 있대요. face and body. 우리 얼굴하고 몸을 분리시키고 재배열할 수도 있대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얼굴하고 몸을 실험을 통해서 분리하면 뒤지지 않아요? 아무튼 이 말은 사실 나도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읽어보면 뭔 말인지 알겠지. When face and body express the same emotion 이렇게 할 때 콤마까지가 왼절이겠죠. 그럼 얼굴하고 몸뚱이가 표현할 때네요. 주어 동사 묶어서 끊읍시다. 동일한 감정을 얼굴과 몸이 표현할 때 얼굴도 웃고 있고 몸도 덩덩 뛰고 있어요. 누가 봐도 신났다. 이런 거겠죠. Assessments are more accurate. Assessment는 무슨 뜻? 오케이, 잘한다. 평가. 평가가 더 정확할 거야. 그쵸? 그래서 울면서 좌절하고 있거나 엎드려 있거나 웃으면서 방방 뛰고 있으면 우리가 어떤 감정인지 쉽게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if face and body express different emotions 이렇게 될 때 이런다면 이네요. 문장은 쉬우니까 딱 읽고 갑시다. 얼굴과 몸뚱이가 상이한 감정을 표현한다면 the body carries more weight. 몸뚱이가 전달한다네요. 더 많은 무게를 전달한대요. 비교급이 있으니까 then 왔겠죠? 뭐보다? The face. 얼굴보다.
그럼 이게 가능해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체육 시간이든 뭐든 구기 대회 같은 걸 하면서 내가 되게 잘해가지고 잘했다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아니면 웃으면서 털썩하고 무릎 꿇는다거나 이런 느낌이에요. 울면서 막 아, 그건, 그러네. 얼굴이 울고 있는데 몸동작이 약간 승리의 포효 같은 동작이면 기뻐서 우나보다 할 수도 있군요. 아, 그러네요. 이 말이 맞나 봐. 몸이 더 많은 무게를 가져간다, 비중을 가져간다는 거 보죠. 뭐보다? 얼굴보다. ing 뭐라고 해석하시라고요? 이제 알 때도 됐어요. 어, ing. 야, 그건 아이고, 할 때요. 할 때, 혹은 뭐뭐, 함에 있어. 그럼, 감정을 평가할 때, 감정을, 이 사람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구나라는 우리가 판단함에 있어서 얼굴에 비해서 몸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 When they conflict, 얘네들이 대립할 때. 아, 그럼, 지금 when they conflict는 얘랑 똑같은 말 아니에요, 지금? 이 문장하고 같은 말이죠. 얼굴하고 몸뚱이가 다른 감정을 표현한다. 얼굴은 웃고 몸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즉, 그들이 대립할 때 동일한 문장을 두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도 결국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할 거예요. 뭐랑? 몸이 더 중요하다랑. 봅시다. Emotion expressed by the body. 감정이 주어고요. 동사 어디 있어요? Can override가 동사죠. 그럼 얘는 뭐겠어? expressed는 동사가 아니라 pp겠죠. 표현된 감정입니다. 신체에 의해 표현되는 감정이 override는 무슨 말? 오, 잘한다. 압도하다. 무엇보다 우월하다. 우위에서다. 이런 말이죠. 무엇을 압도하다. 혹은 뭐뭐보다 우위에 서다. 뭐뭐보다 앞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똑같은 말 하네. 몸에 의해서 표현된 감정이 압도하는 것, 앞서는 거예요. And even reverse emotion expressed by the face. 그럼 압도할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뭐 할 수도 있어요? reverse. 눈치상 뒤집는 거겠죠. 감정을 뒤집을 수도 있어요. expressed 여기랑 앞에랑 똑같은 구조네요. pp고 by the face. 얼굴에 의해서 표현되는 감정을 뒤집어 버릴 수도 있어요. A striking example comes from competitive tennis matches. striking 무슨 말이죠? 봐봐,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누가 뒤통수를 딱 때리는 거야. 그렇죠, 놀래잖아요. 그죠? 우리를 팍 하고 때리는 그런 사례예요. 놀라운 인상적인 사례가 찾아옵니다. 우리에게 어디에서부터? competitive 경쟁적인 테니스 매치에서 테니스 경기에서부터. 그럼 사실 지금 봐봐요. 우리는 여기서 글쓴이가 두 번 반복함으로써 뭐가 더 중요한지를 알았죠. 몸이랑 얼굴이 대립하면 누가 이긴다? 몸이 이긴다예요. 그리고 이건 뭐예요? 사례예요. 뭐에 대한 사례일까요? 몸하고 얼굴이 대립했을 때 몸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례가 당연히 나오겠죠. 그러면 이거는 대강 읽으세요. 플레이어, 테니스 경기니까, 그런가 보다. 위닝 바디, 아직 경기 그 이해가 안 끝났네. 루징 바디, 이기고 있고, 지고 있고. 그리고 여기는 losing body, 지고 있는 몸뚱이인데 winning face, 이기고 있는 얼굴, 대립하는 상황이에요. 계속. 그쵸? 쭉 여기까지 문장이 이어져요. 여기까지 일단. 여기 봐봐요. Impressions go with the body when the face and the body conflicts. 여기부터 읽으면 되겠네요. 그럼 여기까지가 사례였으니까. Impressions, 인상이죠. Go with, 직역할까요? 함께 간다예요. 몸이랑 같이 간대요. 인상 혹은 impression은 느낌이라고 해도 되겠다. 우리말로 좀 바꾼다면. 우리가 받는 느낌이야. 느낌은 뭐랑 같이 가요? 몸이랑 함께 가요. When the face and body conflict. 똑같은 말 또 하네. 얼굴과 몸이 대립할 때. 그럼 이쯤 되면 주제가 뭔지 알아야 돼요. 그렇죠? 여기도 중간 사례에서도 봐봐요. winning body, losing face. 대립합니다. losing body, winning face. 대립해요. 이럴 때 뭐랑 뭘로 우리는 뭐와 함께 간다? 우리가 느끼는 느낌은 몸이랑 같이 간다.
그럼 우리가 받는 느낌은 go with는 뭐뭐 일치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함께 가는 거니까 우리가 받는 인상은 신체를 따른다. 얘랑 같은 말이네요. 그쵸? 얘랑 같은 말, 계속 똑같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왕 읽은 거 마지막 문장 봅시다. In these cases, 이러한 경우에 the face alone without the body 얘가 주어네요. 동사 어디 있게요? 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놈 빨리빨리 찾으면 좋아요. 그럼 이만큼은 다 삽입구죠. 삽입구 하나, 삽입구 둘. 첫 번째 삽입구 without the body 몸 없이 얼굴 혼자서 even when even when은 심지어 뭐뭐 할 때조차도 오죠. 덩어리 양부의 부사절로 이해하시면 돼요. 이런다고 할지라도 viewed close up in a photograph when viewed는 분사 구문이겠죠? when it 현재 시제인가요? 현재 시제네요. it is가 생략되었다. 그러면 접속사 플러스 pp의 분사 구문 얘가 비추어졌을 때 어떻게 비춰졌어요? close up 아주 바짝 클로즈업 해가지고 비춰졌을 때네요. in a photograph 어디에서? 사진에서요. 이 얼굴 혼자서는 여기까지가 주어였어요. is not reliably judged for positive or negative effect. 얘는 PP네요. 그럼 is judged 판단된다죠. 그럼 reliably는요. reliably 무슨 말이죠? 얘가 의지할 만한 그쵸? rely가 의지하다니까 의지할 만하다는 건 어떻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거예요. 믿을 만한. 그럼 reliability는 뭐게? 얘로 어디갔어? ability. 얘는 뭘까요? 명사로 바꿔요. 믿을 만. 신뢰성. 그렇죠. 신뢰성이요. 그럼 reliably는 무슨 말일까요? 믿을만 하게. 그쵸? 즉 신뢰도가 있게 뭐 이런 말이겠죠. 믿을만 하게 혹은 믿을만 하고 신뢰도가 높다라는 건 타당성도 높을 거예요. 타당하게 이런 말입니다. 그럼 not reliably judged는요. 타당성이 있는 신뢰도가 있는 정도로 판단될 수 없다라는 거지. 그럼 우리가 얼굴만 봤어. 어떤 사진에서 몸이 없고요. 짝 얼굴만 찍어놓은 그런 사진을 얼굴 사진만 보면 판단할 수 없는 거야. 타당성 있게 판단할 수 없어. 뭐에 대해서는 positive or negative effect. 그럼 긍정적인 거냐, 부정적인 거냐. 이 사람이 여기서의 affect는 정서로 해석해 주세요. feelings 같은 의미예요. 감정, 정서입니다. 이 사람이 느끼고 있는 정서가 무엇인지를 쉽게 판단할 수 없더라. 그럼 답이 5번. 몸이냐, 얼굴이냐? 우리는 어디에 의존해야 돼요? in ing 뭐 할 때? 판단할 때, 감정을 판단할 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넘어갑시다. 32번. 마찬가지로 풀어볼게요. 예, 씨. 풀어 죽겠네, 짜증나네. 마치 젊은 종류가 많이 있구나. 네, 보이는 거. 지금 끝나고 빠져요. 이게 낫다. 이게 나은 것 같은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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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맞추네요? 그래도. 봅시다. 첫 번째 문장. A common error in current Darwinian thinking 까지가 주어네요. 얘가 동사. 요놈이 동사. 주어를 한 단어로 꾸면 error. 에러가 주어. 그럼 흔한 에러. 얘 뭐라고 하죠? 오류죠? 오류 요거 말고 어떤 표현도 있어요? F로 시작하는 거. 어, fallacy요. fault도 괜찮아요. 잘못, 틀림, 오류. 그러면 흔한 오류입니다. 달윈이안 뭐겠어요? 그쵸. 다윈주의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다윈주의의 사고방식. 그러면 다윈하면 진화론이니까 다윈의 진화론에 입각한 그 다윈주의적 사고방식에 있어서의 흔한 오류는 뭐냐? The assumption. 이 가정이 가장 큰 오류다예요. That selfish genes are the prime mover in evolution. 이기적 유전자인데요. 지금 봐봐요. 글쓴이가 그래서 쌍따옴표를 치거나 글을 기울여 놓거나 한다라는 건 이게 문자 그대로의 의미 이상의 뭔가를 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일단 이기적 유전자가 are 뭐이다? prime mover 이 무슨 말일까요? 때려 맞춰봐요. in evolution 진화에서의 prime mover다. mover가 뭐 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것? 그것도 되네. 근데 움직이게 하는 것도 되겠죠. 프라임은 무슨 말이에요? 메이저 같은 뜻이에요. 어, 우선적인, 주된, 첫째의 이런 말이죠. 주된 움직이게 하는 것. 진화에 있어서 주로 움직이게 하는 것이에요. 직역하면. 뜻을 모르는 채로. 그럼 진화에 있어 움직이게 하는 것 우리말로 뭐라면 좋을까? 얘는 동력이에요. 동력. prime mover. 혹은 견인차 이런 말도 돼요. 앞에서 끌어주는 거야. 움직이게 해주는 거. 통상은 driving force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momentum, driving force, 원동력. 진화에서 원동력이 된다. 뭐가요? 이기적 유전자가 진화를 촉발한다. 이게 틀렸다라는 게 글쓴이가 바로 딱 깔고 가는 주장이에요. 이기적 유전자가 진화를 이끄는 게 아니다예요. In strict Darwinism, the prime mover is 안기네요. Environmental threat. 여기에서네요. strict 아주 엄격한 다윈주의에서 원동력은 무엇이다? 환경적 위협이다. 라는 거네. 환경의 위협이 있으면 진화를 하게 된다라는 거래요. In the absence of threat, 이런 상황에 위협이 absence, 부재하는 상황 속에서 natural selection tends to resist change. 자연의 선택은요, 오히려 저항한다인데 resist도 지금 봐봐요. 기울여져 있어요. 그러면 자연 선택은 원래 변화에 저항하는 거다라는 의미를 일단 얘기하네요. 그리고 다음 문장 It is unbiological to explain behavioral change. 일단 가주어고 여기가 진주어가 되겠네요. 그럼 투부정사 하는 건 비생물학적이야. 과학적이지 않아. 아니면 틀렸어 생물학적으로 이런 말이겠죠? explain 또 쌍따옴표가 있어요. 설명한다라는 게 과학적이지 않다. 그럼 explain A as B예요. A를 B라고 설명하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목적어를 얘는 이제 요놈의 목적어겠죠. 목적어를 무엇이라고 설명한다? resulting from. result from은 뭐라고 해석하죠? 원인, 결과. 이게 반대말은 뭐예요? result in. result in은 뭔 말이죠? 초래하다. 그쵸? 그럼 이렇게 물결을 해놓을까요? 무엇을 초래하다, 유발하다.
뭐 야기하다 발생시키다예요. result 그럼 반대로 from은 뭐겠어요? result in 뒤에 나오는 건 결과가 나와요. 결과를 일으키다예요. 그럼 result from은 원인이 뒤에 나와요. 목적으로. 그럼 어떤 원인에서 유래하다, 비롯되다 이런 말이죠. 뭐뭐가 원인이다예요. 그래서 result from 이게 원인이다 라고 설명하는 건 틀렸다예요. 지금 글쓴이의 의견은. 뭐라고 설명하는데 genetic change or ex vacuo 라틴어인데요. 뭐 몰라도 됩니다. 어차피 이런 거 별표죠. 뭔 뜻이냐면 굳이 표현을 해드리자면 at vacuum이에요. 백큐이 뭐죠? 진공. x는 at하고 거의 같아요. 그럼 진공에서죠. 진공이라는 건 뭐야? 아무것도 없음을 나타내잖아. 그래서 무에서 진공과 같은 상황에서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설명하는데 behavioral change 행동에 있어서 변화를 이게 원인이다 라고 설명하는 건 틀렸다예요. 유전적 변화 혹은 at vacuum 진공 상태에서 emergence emerge가 뭐죠? 일어나다 그렇죠. 발생하다 나타나다죠. emergence는 등장, 도래, 발생, 출현이잖아요. 진공에서 출현하는 것으로 설명하는 건 잘못되었다예요. 그리고 출현을 하는데 무엇이 출현하냐? of domain specific brain modules. domain은 영역이죠. 특정 영역의 specific 특화된 특정 영역 특징적인 어떤 영역이나 특정한 종의 특징적인 brain module. 모듈은 우리말로 보통 모듈이라고 하는데 모듈이 뭔지 알아요? 독자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관이나 부분을 말해요. 그러니까 brain module이라고 하면 우리의 뇌는 뭐랄까? 말 그대로 우리가 뇌는 뇌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무슨 말이냐면 뇌라는 건 다른 부분과 분리돼서 독립적으로 잘 기능하는 애잖아. 그러니까 차로 치면 자동차라고 치면 엔진이 있고 바퀴가 있고 뭐 배터리가 있고 이러잖아요. 이런 거 하나하나 독립적인 장치들이지. 물론 상호 연계가 되어 있지만 이런 걸 하나를 모듈이라고 해요. 독립해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하나의 단위, 유닛을 보통 모듈이라고 해요. 그러면 모듈은 통상 우리말로도 모듈이라고 하는데 아까 우리말로 뭐라고 뭉뚱그리면 좋을까요? 보통 모듈은 모듈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도. 그래서 브레인, 뇌 모듈이라고 해석이 돼 있을 텐데 설치에도 뇌 영역, 뇌 영역이라고 하자. 제일 뭉뚱그리기 쉬우니까. 뇌라는 부분, 영역. 그럼 특정한 부분에 특화된 뇌 영역의 출현 아니면 유전적 변화의 결과물 이런 데에서부터 행동의 변화가 발생하는 거다라고 설명하는 건 생물학적이지 않다. 잘못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생물학적 엄밀성이 떨어진다라고 교수님은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나마 알아먹을 수 있는 말을 살짝 풀어놔 봅시다, 여기. 이 문장을. 뭔 뜻이냐? genetic change, 유전적 변화로부터 behavioral change, 행동의 변화가 유발된다. 근데 이 명제는 틀렸다라는 게 지금 글쓴이의 의견인 겁니다. 그쵸? 유전적 변화로부터 행동 양식의, 행위 양식의 변화는 발생하는 건 틀렸다예요. 생물학적이지 않다라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가봅시다. Evolutionary psychologists surely know. 진화 심리학자들은 확실히 알고 있을 거예요. 의주동, 왜 뇌가 진화했는지를 알 겁니다. 그리고 땡땡 그 이유를 설명하겠죠, 이제. 마치 이런 것처럼이에요. as는 뭐뭐처럼 뭐뭐듯이.
이름 신기하네요. cause mice and to be. 이 두 사람이 point out, 지적한 것처럼. brains are found only in animals that move. 뇌는 발견됩니다. 오직 어디에서만 동물인데 뭐 하는 애들? 움직이는 동물에만 뇌가 있대요. 그쵸? 식물에는 뇌가 없으니까. brains are behavioral organs. 뇌라는 건 뭐 하는 애다? 행동적인 장기다. 행동적인 기관이다. and behavioral adaptation. 그리고 지금 and 앞에 콤마가 박혀 있다라는 건 절과 절을 연결하겠다는 뜻이에요.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and 뒤에 주어 동사가 온다는 얘기고 behavioral adaptation 행동적 adaptation 적응은 얘가 주어란 이야기. 그럼 동사가 어딘가 있어. 아래줄을 가면 이수요. 그리고 adaptation 뒤에 콤마 있죠? 이수 앞에까지 콤마 있죠? 얘가 삽입구가 되겠네. 행동적 적응은 살짝 삽입 건너뛰어 볼게요. is vastly more 훨씬 더 효율적이다예요. genetic adaptation 유전적 적응보다. 그리고 삽입구 이어 붙여 볼게요. being immediate and non-random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해도 괜찮을 거예요. 분사가 날 것 같아요. 하는 이라고 해석합시다. being immediate. 그럼 얘는 which is immediate 같은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행동적인 적응. 적응이라는 건 진화라는 말과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쵸? 이제 뭐라고 하죠? 우리는 통상 우리가 생활하는 환경에 맞춰서 진화했다라는 표현을 하죠. 근데 엄밀히 말하면 환경에 생물체가 자신의 모습을 맞추는 건 진화라고 하지 않는데요. 보통 이제 생물학적으로 그걸 적응이라고 하는 거예요. 환경에 적합한 개체가 되기 위해서 변화하는 건 통상 엄밀히 적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적응도 우리가 통상 생각하는 익숙해지다 하는 그런 적응이 아니라 진화에 가까운 의미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환경에 맞춰서 우리의 행위가, 행동 양식이 바뀌는 거, 진화하는 것이 어떻다? 훨씬 더 효율적이다. 뭐보다? 유전적 적응보다. 그러니까 행동적으로 진화, 행위 양식이 변화하는 게 유전자가 변화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행동적인 진화, 행동 양식의 변화라는 건 어떠하는 것? immediate, 즉각적이며 non-random, 랜덤하지 않아요. 봐봐, 생각해봐요. 진화라는 거에 큰 원동력 중에 하나가 돌연변이죠. 그쵸? 변이가 생겨서, 변이한 개체가 생겨서 이 변이한 개체가 잘 살아남아서 유전자를 뿌리면 이게 일종의 진화의 한 양식이잖아요. 근데 돌연변이는 랜덤하게 발생하는 거죠. 근데 non-random이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우리 지문에서 간혹 나와요. non-random. 임의적이지 않다, 랜덤하지 않다라는 건 어떤 뜻이야? 긍정문으로 바꾸면 의도적이다, 목적이 있다예요. 의도성을 가진다는 거야. 랜덤하지 않다라는 건. 그럼 규칙성과 의도성이 있다. 즉각적이며 의도적인 거야. 규칙적인 거야. 왜? 환경에 잘 어우러지게 행동하는 것. 그런 목적의식을 갖고 있잖아. 그래서 이게 훨씬 더 유전적 진화보다는 효율적인 것이다 라고 일단 말을 하고 있어요. 섞다 합시다. 너무 기네.
음료수 내지는 젤리 같은 게 있잖아. 그리고 가봅시다. So, in animals with brains, 그래서 동물들에서예요. 이렇게 갑시다. 뭘 가진? 뇌를 가진 동물들에 있어서 behavioral change is usual first response. 행동적인 변화가 일반적으로 첫 번째 대응 혹은 반응이다예요. 뭐에 대한 environmental threat. 환경의 위협에 대한 최초의 반응은 행동 양식, 행위가 변하는 거다예요. 그리고 글의 후반부에서 therefore, thus, so 있으면 이게 뭐겠어요? 결론부잖아요. 그쵸? 그럼 눈치상,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구나 라는 생각하실 수 있을 거고 if the change is successful, 만약 그 변화가 성공적이라면 genetic adaptation to the new behavior, 유전적인 적응이네요. 변화예요. 이 새로운 행동 양식에 유리하도록 유전적으로 바뀌는 것이 will follow, 뒤따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more gradually, 조금 더 점진적으로, 다시 말해 천천히 따라오게 되더라. Animals do not evolve carnivore teeth and then decided, decide 표현해야 되겠네요. 그럼 동물들은 진화한 게 아니야. carnivore 처음 보는 단어 아닐걸요? 다들 봤을 건데 얘의 반대말은 그냥 이렇게 적어 놓읍시다. 얘는 일단 육식 동물이에요. carni 혹은 carn이요. 그 flesh, 우리가 소위 뭐 고기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그 고기 부분을 말해요. 그리고 more, 이 뭔가를 쳐먹는다는 뜻이에요. 그럼 얘는 알아먹기 쉬울 거예요. 뭘까요? 그렇죠. 초식이요. 딱 봐도 이게 뭐 같아? 호구처럼 생겼잖아요. 물론 뭐 얼브라고 있는 게 조금 더 표준 발음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익숙한 발음은 herbivore, 얘가 초식 동물. 그럼 우리는 뭐죠? 물론 저는 육식 동물이에요. 난 티라노거든. 풀떼기 안 먹어요. 우리는 인간은 통상 잡식이라고 하죠. 근데 여기저기에서 사건이 벌어지는 걸 뭐랄까 장르로 표현하는 그런 장르를 뭐라 그래요? 막 주인공이 여러 사람이 있고 이쪽 얘기 잠깐 나와 저쪽 얘기 잠깐 나오다가 막 여러 주인공의 얘기가 나오다가 한 갈래로 딱 합쳐지는 그런 장르. 비슷하다. 옴니버스. 어. 옴니가 여기저기 모든 곳 이런 뜻이에요. 옴니보어. 얘가 잡식이에요. 이 먼식 동물류는 알아두셔야 돼요. 굉장히 빈번하게 나옵니다. 모의고사 지문에서. 그럼 carnivore teeth는 뭐예요? 육식 동물의 이빨이죠. 그래서 동물들은 육식 동물의 이빨을 진화시키고 and then 그러고 나서 decided 결정하는 게 아니다예요. 여기도 의미상 그냥 대인은 뺏지 말자. do not은 생략된 겁니다. 병렬 구조니까 이빨 먼저 진화시키고 난 다음에 결정해. 뭐라고? It might be a good idea to eat meat. it 가주어, 투부정사가 신주어. 그럼 고기를 먹는 게 좋은 생각이겠는데 마침내 이빨이 있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뭐가 먼저야? 고기를 먹어. 육식을 하는 게 먼저고 행동이 변화하니까 그 행동에 적합한 유전적 변화가 따라와서 뾰족한 이빨을 갖게 됐다. 이게 맞다라는 거예요. 글쓴이의 의견은. 그러면 대충 뭔 말하는지 알아먹을 것 같으니까 살짝 위에 한번 읽고 우리가 판단한 게 맞은지 확인만 해보고 넘어갑시다. 요즘 유전 연구에 있어서 흔한 오류, 다윈주의적 사고방식에 있어서 흔한 오류는 뭐다? 이기적 유전자가
원동력이다. 진화를 이끄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틀린 거다. 그럼 여기서 쌍따옴표 친 이유는 뭐예요? 진 아니겠어요? 유전자가 원동력이다라는 게 틀렸다는 거야. 그럼 진짜 진화의 원동력은 뭐야? 글쓴이의 판단에는 행동의 변화가 진짜 유전적 변화의 원동력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환경적인 위협이 원동력인데 환경적으로 위협을 받게 되었을 때 자연 선택은 원래 환경적인 위협이 있을 때 변화하는 건데 위협이 없으면 변화를 안 하는 거야. 그리고 행동 변화라는 걸 유전적인 변화의 결과물이다라고 판단하는 것, 이렇게 설명하는 건 잘못되었어. 설명에 쌍따옴표 친 이유는 뭐예요? 설명 자체가 틀렸기 때문이야. 제대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글쓴이의 의견은 뭐예요? 유전적 변화라는 원인으로부터 행동적 변화가 유발된다가 아니라 반대다라는 거죠. 이게 선행하고 그 다음에 이게 발생하는 거다. 그래서 지문이 조금 까다롭긴 했습니다만 사실 지속적으로 글쓴이가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는 뭐가 먼저냐예요. 행동이냐 유전자냐. 조금 어려웠죠? 그리고 33번 한번 해봅시다.
희미다. fade away 할 때. 희미해지다. fading borders는 직경선이 희미해지고 있는 것. 직경선에 의해 투색되는 것. 출력이나 네. 이거는 필지였어. 뭐라고 뭐 아닌 것 같은 걸 집어봐요. 그러니까 비슷해 다른 비슷하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2번, 5번 중에 헷갈리네요, 그렇죠? 그러네 보니까 5번이 헷갈릴 것 같아요. 이 말이 살짝 지나가는 바람에 이 말이 하필 여기 중후반부에 살짝 지나가는 바람에 5번. 근데 봅시다. 답은 2번이에요. 볼게요. The borderless world thesis. 일단 모르는 단어가 조금 있었을 것 같아요. 일부러 알려드릴까 하다 말았어요. thesis 뭔 말이에요? 오, 비슷해요. 이론이라고 해석하면 괜찮아요, 사실. 맞습니다. 얘는 논지 혹은 뭐 논지란 말은 좀 우리 잘 안 쓰죠. 주장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어, 논지 혹은 논문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논지나 논문. 그냥 쉬운 말로 주장. 이론해도 사실 지문 해석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vigorously는 무슨 말일까요? 잘한다. 활기차게. 오케이. 그럼 봅시다. borderless world 무슨 말이에요? 국경 없는 세상이라는 논지, 이런 주장이 have been criticized. 현재 완료 소동태죠. 비판당했는데 어떻게? 아주 활발하게, 활기차게, 아주 힘차게 까이고 있어요. 무슨 말이야? 대차게 욕먹고 있다는 얘기죠. Many geographers 까지 끊으면 되겠네요. 누구에 의해서? 많은 지리학자들에 의해서 대차게 까이고 있대. 이제 세상에 국경이라는 건 의미가 없어. 지구는 이제 뭐라고 부를까? 우리는 전 세계와 소통할 수 있잖아. 국경이 무슨 의미야? 이런 주장은 까이고 있어. 지리학자들에 의해서. On the grounds that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일단 그라운드가 무슨 말일까요? 얘가 basis예요. 베이스나 베이스를 먼저 씁시다. 얘가 토대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여기선 근거예요. 근거. 어. 그래서 on the grounds that 이라고 하면 요 표현은 무슨 말이냐면 요 부분은 어디에 근거해서예요. 대절이라는 근거 위에서 근거에 기반해서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based on 하고 비스무리한 표현인데 based on은 전명구라서 대절이 무도고 on the ground that 하면 이제 동격의 접속사 that으로 이었기 때문에 접속사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얘가 대절에 근거해서 it presents a simplistic and idealized vision of globalization. 이렇다라는 근거로 욕하고 있대요. 그것이 네가 말하는 그 지구가 이제 국경이 없어 우리는 하나야라는 너의 그 주장이 present 제시하는데 뭘 제시해요? simplistic 아주 단순화되고 idealized 이상화된 비전을 세계화에 대한 비전을 우리에게 제시한다. 야, 너 너무 낭만적이야. 좋게만 말하는 거야. 라면서 비판하고 있다는 겁니다. It appears that 가주어, 진주어죠. 그럼 appear은 뭐뭐임이 드러나다, 밝혀지다. 뭐랑 같은 단어야? 제가 이런 말 했을 것 같은데요. 고1 지문까지 거의 이쌤 대신데 고2 지문, 고3 지문, 고3 지문에 가까워지면서 seem하고 같은 의미를 갖는 다른 표현들이 많이 쓰일 거예요. It seems that 대신에 it appears that 하면 좀 친절한 거고 chances are that
it is likely that 이런 표현들이 쓰일 겁니다. 대절인 것 같다예요. 결국은. The more territorial borders fall apart. 일단 더 비교급 딱 절의 초입에 보이니까 찾아야죠. 하나 더 있네. The more various group. 이렇게 더 비교급이네. 아, 그러면 더 뭐뭐 하면 할수록 더 뭐뭐 하다죠. territory가 뭐예요? 오케이, 영토적인 경계가 fall apart 무슨 말이에요? 떨어지다, 무너지다 이런 말이죠. 붕괴하다. 그럼 더 많이 영토적인 경계가 무너지면 무너질수록 the more various groups around the world 더 많이 다양한 집단들이에요. 어디에? 전 세계의 다양한 집단들이 cling to가 무슨 말이에요? 너네 이거 절대 처음 본 단어 일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rely on에 turn to의 동의어로 맨날 쓰는 단어기 때문이에요, 임마들아. 니들 손으로 아무리 적게 잡아도 10번씩은 썼을 겁니다. cling to 무슨 뜻이냐? 매달리다, 의존하다. rely on, turn to 같은 말이에요. cling to, lean on. 그럼 국경이 더 많이 무너질수록 더 많은 집단의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매달린대요. 어디에? place, nation and religion. 여기에. 장소, nation, 국가, religion, 종교네요.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거, 내가 소속감을 느끼고 있었던 단체에 더 매달리는 거야. as markers of their identity. 마커가 뭐예요? 마카는 보드마카. 마크가 뭐죠? 표식. 그쵸? 표시하다. marker, 표식이야, 표식. 표시나 표식이겠죠? 그럼 얘는 어떤 의미에 가까워요? 상징이에요, 상징. sign입니다. symbol, sign. 자신의 정체성의 심벌, 상징과 같은 존재로서 더 매달리는 거야. 이게 현실이래요. 아, 오케이. 그리고 진주어 절이 요까지였던 거예요. 대절에서 시작한 진주어 덩어리. 그러면 글쓴이의 지금까지 읽은 두 문장인가요? 세 문장인가요? 두 문장에 따르면 국경 없는 세계라는 건 허상이야.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국경이 퇴색화되고 의미가 없어지는 세상이 됨에 따라 사람들은 더더욱 국가나 장소니까 내가 머물고 있는 지역 하면 되겠죠. 내 지역, 내 고장, 내가 사는 국가, 내가 가진 종교 이런 소속감을 느끼는 집단이나 단체에 더 매달리더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런 애들이 보이면 참 친절한 겁니다. 근데 이 글쓴이가 베푸는 호의, 친절을 여러분들이 알아먹을 수 있어야 돼요. In other words, 무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죠. 그럼 뒤에도 무슨 말 나오겠어요? 사람들은 어디에 더 매달린다? 자신의 국가, 우리의 지역, 나의 종교,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소속감을, 유대감을 느끼고 있었던 단체에 더 매달린다. 똑같은 말 할 거죠. 굳이 열심히 읽지 않아도 돼요. 심지어 또 길잖아요. 한 문장인 주제에. 막 거의 꼬박 3줄 가까이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대충 봐요. 뭐 감수하나 보지, 방어한다, 몰라, 에이 하고 넘어가요. 다시 말해서니까. 이런 애들이 신호라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앞에 글쓴이가 뭔가를 강력하게 주장을 해. 근데 그걸 이해를 했어. 예를 들어서 하잖아요. 그 예시를 죽자고 읽지 않아도 된다고. 최소한 우리가 주제 문제를 풀고 있는 한 해는. 그쵸? 아니면 빈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빈칸도 어차피 우리가 주제의식을 찾는 게 목표야, 기본적으로는. 그걸 잡았으면 예시를 굳이 열심히 들여다볼 필요는 없어요. 예를 열심히 들여다봐야 되는 경우, 혹은 in other words 같은 표현이 나왔을 때 그 뒤에 나오는 표현을 우리가 열심히 봐야 되는 이유는 뭐야? 이 앞의 내용을 이해를 못했을 때지. 그러면 그거를 들여다봐야겠죠. 일단 후딱 해서 봅시다. reduction, 감소해요. incapacity, 역량이네. of territorial borders, 영토적인 경계의 능력의 감소. 즉 똑같은 말 하는 거죠. 영토가 희미해지고 있는 거야. 국경이 희미해지고 있는 거야. 같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얘는 길게 표현했습니다만 이 표현은 뭐하고 같은 말이에요? 위에 있는
territorial borders fall apart. 둘이 같은 말이죠, 지금. 그러니까 맥락상 같은 놈은 얘는 얘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쵸? 이 놈은 이 말입니다. 국경이 쇠퇴하면 국경의 쇠퇴예요. 근데 국경의 capacity, 역량, 능력의 쇠퇴죠. 뭐 하는 능력? ability 투부정사랑 똑같은 구조죠. capacity to separate and defend against others. separate, 분리시켜요. and defend, 방어해요. against others. 타인에 대항해서. 여기서는 타인 말고 타국이라고 하면 좋겠네. 국경이니까. 타국을 우리나라와 딱 나눠버리고 걔네들을 막아주는 국경의 능력의 감소는 often elicits adverse reaction. elicit는 무슨 말이죠? 보여주다, 드러내다. 그럼 adverse는 무슨 말이에요? reverse 같은 의미예요. 역의 반응을 보인다. 어디에서? numerous population, 무수히 많은 인구에 있어서. 그리고 이제 그럼 역의 효과, 역의 반응을 보인다라는 건 국경이 쇠퇴하고 있어. 그럼 국경이 쇠퇴하는 거에 역이 아닌 정효과는 뭐예요? 사람들의 국민으로서 한 국가의 소속감이 희미해지고 외국 사람들하고 오히려 유대감을 느끼고 이런 상황이겠죠. 근데 역의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오히려 국경은 약해졌지만 야 우리끼리 더 뭉쳐야 돼. 오늘날 우리나라의 짱깨들이 막 1년에 1000만 명씩 들어오고 있잖아. 우리가 지켜야지 이 나라를. 우리끼리 모이자. 뭐 이런. 아니면 영국 애들이 브렉시트. 옛날에 혹시 영국 브렉시트라는 말 알아요? 요즘 지문 잘 안 나와요. 그 한 5년 전 지문에 많이 나왔어요. 영국이 EU를 탈주했거든요. 런친 거. 그 이유는 뭐냐면 EU는 하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국경이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폴란드 사람이 영국에 가면 지장이 없어요. 뭐 난민들이 영국에 가면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본인들 나라에 난민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야 우리 나갈래. 너네 때문에 문제가 너무 많이 생겨. 이렇게 뜻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아무튼 이제 요새는 잘 지문에 안 나옵니다. 그게 이미 뭐 현재는 과거가 돼버린 역사가 돼버린 일이라서 몇 년 전까지 많이 나왔죠. 아무튼 간에 그럼 그러니까 국경이 없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나라에 대한 우리 국가에 대한 의식이 더 강해지더라는 얘기예요. Difference between people and places, 차이점입니다. 요거 사이의 차이점들. 사람과 장소 사이의 차이점은 may be socially constructed, 사회적으로 구성된 걸 수도 있어. 구조화된 걸 수도 있어. Through the erection of boundaries, 뭐를 통해서, 뭐에 의해서, by랑 같은 거예요. through는 erection, erect가 무슨 말인데요? 세우다, 건립하다 이런 말이에요. 건립하다, 설립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단어가 나오면 항상 하는 얘기인데 이걸 너네가 알면 되게 의미가 있을 텐데 호모 에렉투스가 뭔지 알아요? 직립보행인이란 뜻이에요. 서서 걸어다니는 인간. 그러니까 이제 영장류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현대인처럼 걷는 거. 여기서 우스가 사람이에요. 이게 뭐라고 하지? 전미사예요. 호모는 인간이에요. 이게 에렉트는 이게 이렉트예요. 서다예요, 서다. 서는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서 있는 인간, 두 발로 걷는 인간. 그래서 아무튼 erect가 세우다, 건립하다 이런 말이에요. erection 설립이겠죠. 무엇에? 경계의, 국경의 설립을 통해 영토의 혹은 뭐 경계의 설립을 통해서 사람과 장소에 대한 차이점. 야, 저 나라 애들은 저래, 저 동네 애들은 저래 라는 게 사회적으로 구성되었을지는 모르겠지만이에요. 그리고 말을 이렇게 하는 새끼를 나는 개인적으로 때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가 판사예요, 이 새끼야. 왜 이중부정을 하고 지랄이에요? 여러분 이제 나중에 그냥 네이버에 쳐봐요. 춘결문 이런 거 쳐봐요. 그 새끼들은 한국말을 한국말로 쓰지 않아요. 원고의 피고에 의한 행위가 현저하게 위법하여 피고를 해했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하지 않을 수는 없는 바 원고의 행위는 현저하게 부당하였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왜 말을 그렇게 하냐고, 씨발놈들이. 내 생각엔 그냥 종특인 게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쉽게 쓸 수 있는데, 굳이 그렇게 쓰는 이유는 뭐냐면, 지네끼리만 알아보려고. 왜냐면, 물론 이거는 그들을 나쁘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만, 지금, 의사들이 지금 파업을 하고 있잖아요. 난리가 났잖아요, 의료가. 근데, 어떻게 보면 나쁘게 보자면 그래요. 근데 그분들이 나쁜 건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는 나쁜 거는, 나쁜 새끼는 한 놈밖에 없어요. 그분들은 자기 밖으로 지키는 거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기본적으로 그래요. 이 사태를 제외하고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특권의식으로 뭉쳐있는 두 집단은 법조계와 의료계예요. 당연하지 않아요? 내가 거기 들어가려고 얼마나 피똥을 쌌는데, 내가 지금 내 위치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 밥그릇을 지키는 거고, 그렇긴 하지만, 어쨌건, 우리가 외부에서 봤을 때는 정말 특권의식에 쩔어 있는 자들이 그들이거든요, 보통은. 물론, 그만한 노력을, 그치, 그냥 사실은, 이렇게 말하는 건 부러움의 발로일 수도 있습니다만, 부러움과 꼬움이 섞인. 아무튼 간에, 근데 이 얘기를 내가 왜 하는 거죠? 모르겠어요. 저기, 여기까지 왔군요. 그러니까 마치 그들처럼 그런 것처럼 우리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쓰는 용어는 너네가 못 알아먹게 하는 거야. 그리고 법률 용어들 보잖아요. 우리나라 법 자체가 기본적으로 대륙법이라고 하는데 독일 법, 그 전범국인 일본과 독일이 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의 법 체계는 독일 법 체계를 그대로 가져왔어요. 우리의 법 체계는 일본의 법 체계를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법률 용어, 법조문에서 쓰이는 말들은 일본어에서 비롯된 한자어가 되게 많거든요. 우리가 일상에 쓰지 않는 말. 근데 그걸 충분히 순화할 수 있는데 굳이 안 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의 일상용어로 바꾸면 우리 같은 하찮은 자들이 다 알아볼 수 있잖아요. 물론 그런 의도까지는 없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없지 않을 것 같아요. 굳이 그렇게 써놓는 건. 이지훈도 그런 의도로. 응? 응. 응.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건 이분들은 이제 이분이 법조인은 아닐 거 아니냐. 의사는 아닐 거 아니야. 근데 봐봐. 그들만큼이나 되게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는 누구겠어요? 이 글을 쓴 분은. 교수잖아, 교수. 보통 논문이나 학술지에 있는 글을 발췌해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의미겠지. 나의 지적 빼어남을 과시하기 위함이지. 이 하찮은 새끼들아, 난 이렇게 문장을 멋들어지게 쓴다. 자, 봅시다. But this does not mean that 이것은 대자를 의미하지 않아요예요, 일단. It is not internalized네요. 그럼 안 내재화됐다라는 걸 의미하지는 않는다죠. 그러니까 이중부정이니까 뗍시다. 떼자고요. 물론 이중부정을 쓰는 이유는 그 뉘앙스가 달라져요. 너는 큰 놈이야 라고 말하는 것보다 네가 나쁘지 않았다고 하긴 좀 어려워. 덜 나빠 보이지 않아요? 그죠? 야, 이 나쁜 새끼야! 이거보다 야, 네가 진짜 나쁜 새끼라고 말을 하기가 어려운 건 좀 아니야. 그냥 응. 나타나는 건 사실은. 나쁜 건 사실인데, 야, 네가 진짜 잘못했어.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네가 꼭 그렇게까지 엄청 잘못했다라고만 말할 수는 없어.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조금 뉘앙스가 완곡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지. 제가 뭔가 병신이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직접 수준이 썩 높은 편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게 제가 멍청하다라고 말하는 거 낫잖아요. 보통 부정어를 끼는 게 말이 완곡해지거든요. 좀 그런 의도로 쓰는 느낌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소한 어감의 차이는 있으나 우리는 이해가 우선이니까 지우자고. 나 지워요. 그럼 이제 긍정문이네. 이것은 의미한다. 대절을. 얼마나 쉬워. 자, 대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It is internalized. 뭐를 의미해? 그것이 뭔지는 알아야겠네. 그것이 내재화된 걸 의미한다. 그럼 그것이 뭘까? 일단 문장 마저 읽을게요. By the members of society. 누구에 의해서 내재화되었다? 사회의 구성원에 의해서 그것이 깊이 내장되었다라는 걸 의미한다예요. 그럼 패거랑 쭉 훑을까요? 사람과 장소에 대한 차이점이라는 건 사회적으로 구성된 거야. 경계를 먼저 세우고 나서 딱 울타리를 걷고 이 안쪽은 우리 편이야. 바깥쪽은 남이야. 야, 쟤는 나쁜 놈들이야. 이런 식으로 구조화된 거예요. 구성된 거예요. 사회적인 진실이지 온전한 팩트가 아닐 수 있다고. 그런 차이점이라는 거. 우리와 쟤네들의 차이점이라는 것. 하지만
이것은 대절을 의미하는 거야. 결국은 어떻다? 그것이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내재화되어 있다는 거야. 그럼 그것은 뭐예요? 우리는 착한 놈, 쟤네는 나쁜 놈.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구. 일본 여기 동해 건너에 있는 애들은 외나라. 저기 정은이네 나라 위에 붙어 있는 애들은 짱깨. 이런 건 사회적으로 구조화된 거에 불과해. 우리가 국경을 가졌기 때문에 적과 우리를 나누는 거야. 근데 그것이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내재되어 있어. 그것은 뭐예요? 우리는 좋은 놈, 쟤네는 나쁜 놈. 그쵸? 뭘 말해요? difference between people and places예요. difference라고 합시다. 우리와 그들 사이의 차이점. 이건 실존하는 게 아닐지 몰라. 사회적 구성물일지 몰라. 어쩌면 허구일 수도 있겠지만, 근데 구성원들의 마음속에 담겨 있는 거야, 이게. 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앞문장에서 한 말이 오잖아요. 국경의 역량이 감소해도 그 역효과가 나타난다고. 우리끼리 더 뭉친다고.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국경이 더 약화될수록 사람들은 더 매달리는 거야. 우리나라, 우리 민족 이런데. 그리고 so far 지금까지 the consumption dominated rhetoric of globalization. consumption dominated는 지배하다죠. 또 dominate는. 그럼 consumption dominated 소비 지배적인이네요. 소비가 지배하고 있는 rhetoric. rhetoric은 뭔데요? 수사법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수사라는 말도 안 들어봤어요? 그거 시간에? 수사적인 표현 이렇게? 그러면 그냥 이해하기 쉽게 뭉뚱그립시다. 표현법이라고. 그러면 소비지향적인 표현법. 무엇에 대한 표현? globalization, 세계화에 대한 소비지향적인 이 수사법, 표현법은 has done, 행해왔어요. little. little은 긍정, 부정? 부정. 그럼 이 새끼는 하는 일이 없다예요. 그럼 세계화에 대해서 소비지향적인 우리의 소비 생활에 관련된 표현을 강조하는 건 하는 게 없어요. 아무런 중요성이 없다는 얘기야. To uncouple the feeling of difference. 투부정사하기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예요. uncouple. 커플이 무슨 말이죠? 솔로의 반대. 커플이 동사면 짝짓다죠. 짝짓다. 그럼 언커플은 뭐야? 짝을 찢다겠죠. 짝짓다. 짝을 찢어놓는 거예요. 분리시킨단 말입니다. The feeling of difference. 쟤네랑 우리가 달라라는 감정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뜯어내는 거야.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별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구화에 대해서 이런저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사법이라는 건 표현이 아주 화려하고 멋들어지는 걸 수사적인 표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구화를 표현하는데 어떻게 표현하는 거야? 아주 멋들어지게. 혹은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찬양하는 것처럼 말하는 건 우리의 자국과 타국, 우리 영토 내, 경계 내와 바깥의 사람들에게 느끼는 이 차이점에 대한 감정을 해소하는데 별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that borders create from the formation of people's territorial identities. 그리고 your feeling of difference를 대절이큼입니다. 영토, 경계가 만들어냈던 감정이었죠. 그런 우리와 저들을 구분하는 감정은 그리고 무엇으로부터? formation, 형성으로부터 of people's territorial identities. 사람들의 영토, 국경에 대한 정체성의 형성에서부터 비롯된 국경이 만들어낸 이런 차이점이라는 감정을 해소하는데 아무런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 그럼 글쓴이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얘기는 국경은 쇠퇴하고 있어요. 국경의 의미는 점차 퇴색되고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이 국경이 만들어낸 의식, 민족의식이나 국민의식, 동족의식에 갇혀있기 때문에 거기서 완전히 벗어나고 있지는 못하고 오히려 그 사람들끼리 결집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가 되겠네요. 글쓴이가 하는 얘기가.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이겠죠. Do fading borders lead to less division? 얘가 주어네요.
희미해지고 있는 국경선이 lead to 이런 결과를 낳고 있을까요? less division. 더 적은 분리. 사람들을 더 적게 분리시킨다라는 건 분리가 적다라는 건 다른 표현을 바꾸면 뭐가 커진다는 거예요? 덜 분리되어 있다는 건 더 뭐 되어 있다는 거? 분리, 분열의 반대말은 뭘까요? 합쳐지는 거 통합이겠죠. 그럼 전 지구인을 더 통합시켜주고 있을까요? 하는 말이겠네요. 그쵸? 사람들 사이에 분열을 줄여주고 있을까요? 분리를 줄여주고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가 글쓴이가 이 글을 통해서 한 대답이죠. 일단 여기까지 합시다. 그리고 기왕에 책이 요거를 해버렸으니까 그게 좀 거의 다 끝나긴 했어요. 어떻게 할까요? 한 열댓 개쯤 남았는데 음, 그냥 이렇게 합시다. 숙제는 10지문만 드릴게요. 많은가? 5개만 할래요? 어? 10개만 할게요. 10개 할까요? 원래 하던 대로. 오늘이 10월 18일이고, 뭔 요일이죠? 금요일. 우와! 수업이 끝났다! 그러면 금요일. 일단 숙제는 234부터인가요? 2, 3, 4에서 2, 3, 8까지. 8까지? 아니죠. 10개인데요. 2, 4, 3까지. 그래서 단어 정리 좀 하시고, 문장 분석하는 연습 좀 하시고, 그 다음에 단어는 이제 앞으로 가고 있으니까 6에서 10 하면 되겠네요. 네, 요렇게. 그저 다해줘. 저 나눠서. 어떻게 할래요? 지금, 화목 애들은 단어장을 바꿨어요. 이거 1까지 하고 바꿀까요? 이거보다 조금 더 어려울 수 있는 단어장이에요. 근데 이상 차가 떨릴 것 같은데. 그죠? 이거 3바퀴를 했으니까 바꿀 때가 가서 얘기는 했어요. 그러면 이거 끝나고 나면 단어장을 바꿉시다. 아, 고생들 하셨어요. 다음 시간에 책 2개 다 갖고 와야 돼요, 그러면. 숙제하고, 새 책하고, 아니면 새 책을 나를 줘요. 내가 다음 시간에 드릴게요. 근데, 그래서 이게 네가 갖고 와야 돼.